제가 요 한번 좀 말씀드리면 업체 방문을 했을 때 요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를 대략 나눠드릴 테니까 신청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동아리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요 아이템을 가지고 제가 동아리를 지원하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제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업체의 결과물로 이런 걸 원하는 거를 내가 단기적으로 한두 달, 많게는 두세 달 뭐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어떤 요 작게라도 뭘 도와줄 수 있고, 그걸 결과물로 해서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 그랬을 때 그게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 결과물이 뭐 영상이 제작이 되든 아니면 SNS 마케팅을 몇 회를 해서 매출을 좀 올려주든, 아니면 업체 사업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주든,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을 해주든, 그런 것도, 아니면 뭐 제품 레시피를 하나 개발 결과물로 해서 그 업체에 만들어주는데 그거를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해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 실적도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돈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 동아리 지원 자금을 받아서 뭐 50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한 학기 지원을 받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풍족하게 동아리 활동하고, 뭐 운영비로 또 비행하면서 식비도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서 있으니까 하면 되고요. 제가 요 리스트 원 제가 카톡상에 공지하면 언제라도 그 시간에 제가 요 근처는 학교에서 출발을 하니까 전화를 주시면, 근데 미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트에 들고 가기 때문에 또 계획에 안 맞으면 또 같이 못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일정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험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미션, 비전은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10일 동안에 고민을 해서 내가 정말로 세상이 원하는 게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세상이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준비까지 고려해서 내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세상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부터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미션과 비전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이게 결국은 마케팅에서 이 마케팅을 기획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했듯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찾아내는 능력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중간에서 앞으로 준비해야 될 능력까지 고려한 내가 잘하는 능력과, 거기서 이 중간 능력으로서 코피 플러스 상피,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걸 우리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화 창업 마케팅에서 문화는 어느 영역이냐면, 내가 문화를 이해를 해야만이 결국은 이 시장을 아는 거죠. 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그 생활하는 양식들은 결국은 문화잖아요. 그 문화를 다른 표현으로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에 의하면 사람이 그 건강, 아니면 의식주, 이런 거 관점이 뭐죠? 유형의 문화죠. 생활 양식이라고 보면 되고, 그 무형의 문화로서 남들에게 그 소속감,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는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에서 3단계.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뭐가 있어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 영향력, 그걸 권력용. 그 다음에 지적 공신. 그 다음에 쾌락적인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무형의 생각의 방식의 욕구죠. 그런 것들을 결국 문화라고 하고, 그런 문화들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문화를 바꿔줄 만한 새로운 차별화된 뭔가를 제시했을 때 그게 애플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스마트폰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그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마케팅 기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화 창업 마케팅에서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나의 역량을 이해를 하고 내가 실현 가능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세상이 원하는 문화에 대해서 내가 마케팅 기획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해요. 시장을 알고 이게 시장이죠. 네. 상대방의 문화적 욕구를 알게 되면 수요가 발생하고 그게 경제학이죠. 그래서 이 경제학 분야를 이해를 하면 시장의 크기와 현재의 시장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요걸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여기는 정성적인 거라면 정량화시켜서 고객들한테 제시하는 걸 우리는 기획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와서 처음에 신입사원 왔을 때 뭘 해봐 했을 때 이러한 마인드가 머릿속에 관점이 생기면 이런 걸 기획을 한다는 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 아, 기획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획서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일의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 기획서를 만들려면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먼저 해야 돼. 기획서에 제시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시장을 조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 위에서 어떤 욕구를 정성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거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서 브랜드가 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나의 브랜드가 되지만 나의 입장에서 고객을 보면 포지셔닝이라고 되죠.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그래서 그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뭐죠? 수치화시킨 게 기획서죠. 그래서 어떤 제품의 어떤 형태의 어떤 크기 사이즈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해야 되겠다는 게 이 3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의 피지컬 에비던서 피플 프로세서 요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특징으로 하는 마케팅 기획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핵심 역량을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동원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러한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이걸 했더니 자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조달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능력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판매하는 능력이 결국은 마케팅 기획이 잘 되면 판매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마케팅은 이 전체의 마케팅 기획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 네트워크, 그 다음에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내 관점을 준비를 하느냐 이걸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요. 기업가 정신은 다른 게 아니고요. 시장을 파악을 하고 그 시장에 맞는 제품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품 서비스라고 하죠. 제품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나의 역량, 이거를 창업가 역량 또는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유가 인사관리, 재무, 인사관리, 그다음 공학 쪽에 뭘 하죠? 기계공학과 같이 이런 공학적인 거 공부하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재무회계 공부하죠. 이건 뭐죠? 경영이나 마케팅 쪽에 마케팅학과.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다 배우는 게 뭐죠? 이런 문화 창업 마케팅을 통해서 이것들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과목을 전부 다 따로 공부를 하면은 통합이 안 되니까 이런 창업 과목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기르려고 보니까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시장도 뭐죠? 업체 방문이나 아니면 고객 시장 조사를 통해서 쫓아다니고 그럼 현장을 아니까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칭을 시키는데 이거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크기는 비전이고 작게는 전략이라고 하고 그 전략의 세부 목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 버킷리스트는 그냥 넣은 게 아니고 세상이 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반 버킷리스트는 그냥 뭐 여행 가기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의 세상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돼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소망한 꿈이죠. 그게 아니고 내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전략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전략이 뭐냐면 비전의 하부 세부 뭐죠? 비전을 우리는 작은 비전들을 전략이라고 해요. 그 전략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술이 필요합니다. 전쟁 용어인데 우리 핵무기 같은 건 전략 핵무기라고 하고 그 전술 핵무기는 전술 무기라는 것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작은 솔루션들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들을 시간이라는 테이블상에서 우리가 무엇부터 먼저 이 기간 동안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차트라고 하죠. 차트 중에 이걸 간트 차트라고 해요. 간트 차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짜는 이런 거를 우리는 일정 관리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회사를 가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반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옷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것들을 우리는 실행사업계획서라고 하고 이 전체를 사업계획서라고 하고 요 두 개를 마케팅 기획서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기획력이 좋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기획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시장이 나한테 원하는 화이 수요를 정확하게 제시를 통해서 이걸 해야만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문서화시키는 걸 우리는 마케팅 기획서라고 해요.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중간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로 이렇게 들었지만 기말고사에는 마케팅이란 이러면 마케팅이란 뭐죠? 하면은 이야기한 거를 잘 적어야 되죠. 아니면 영상 촬영한 걸 한번 더 보시든지. 그러면 마케팅 기획에 있어가지고 이 STP가 뭐냐? 그 STP 예시는 이런 공개학적으로 성별, 나이, 지역, 소득, 자동차, 학력, 자녀, 의복, 용돈, 직장 이런 걸 통해서 A 시장은 성별은 10대고 전부 10대고 나이는 30 성별은 111 된 게 남자고 나이는 30대, 20대, 40대 지역은 444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뭐 도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는 2,500만짜리, 1,000만짜리, 3,000만짜리 학력은 대졸 자녀는 1명, 제로 2명 이렇게 경우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겟팅을 다르게 해요.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어느 마켓이 가장 크냐 보니까 여기 40% A 시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시장, 그리고 C 시장이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놨는데 이 세그멘테이션을 했는 데서 타겟팅을 어떻게 하느냐? 타겟팅은 내가 여기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했는데
타겟팅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접근 가능한 솔루션을 가지고 가장 잘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시장을 내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30대라면 이 중에 그래도 가장 30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럼 A 시장을 내가 타깃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시장을 가장 잘 이해를 해. 왜? 나이가 같고 상황이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기준이죠? 이 기준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역량을 고려해서 이 시장에 타겟을 한 겁니다. 그 타겟을 해놓고 보니까 A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은 이런 사람들은 과연 정확하게 수요 니즈가 뭘까? 그걸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 의해서 해볼 수도 있고 했을 때 그 시장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단순히 나이만 같다고 해가 이 시장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 시장이 가장 크잖아요. 그 시장 마켓 사이즈와 성장률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팅을 할 때 예시는 이러한 시장 전체 크기, 시장 유효시장, 타깃 시장 이런 것들은 이러한 전체 시장 규모와 내가 여기서 점유율, 그걸 유효시장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타깃 시장을 선정한다. 그 타깃 결제를 돼 있는데 결정인데 이 타깃 시장의 결정은 시장성, 그 다음에 기술성이 뭐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시장. 그거는 아까 하우 관점이죠. 이거는 화이 관점이라면 이건 하우 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장 크기는 이 PLC가 뭐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런 라이프 사이클. 기술 제품이 이렇게 항상 성장 곡선을 그리죠. 그래서 이 시장이 어느 시점에 있느냐? 성장 곡선이면 선택될 확률이 이유가 되는 거고 하강 곡선에 있으면은 선택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장 크기와 이 성장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강점은 뭔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타깃 시장을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A 시장, B 시장, C 시장 중에 어느 걸 선택할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깃 시장에서 여기 보면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내가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업 타당성 분석은 아까 말했듯이 타깃 시장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시장이 타깃이 되는가에 있어서 수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시장성 분석이라는 게 화의 관점에서 시장의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성과 라이프 사이클 그런 걸 통해서 판매가하고 수량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 분석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약점에 의해서 결국 강점을 가진다는 것은 품질이나 원가를 절감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나 품질을 좋게 하니까 기술성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시장성이 되고요. 이게 기술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내가 강점이 있으면 품질이나 원가 구조를 좋게 만들 수 있죠.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저번에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기술이 뭐죠? 경험이 기술이죠.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중간고사는 이렇게 하는데 기말고사는 제가 점수를 한번 평가를 할 겁니다. 그 왜? 지금 만약에 중간고사 때 하면 여러분들 은폐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미리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 예를 들어가지고 표를 이렇게 여기 공란을 하고 채워넣으시면 채워넣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시험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그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그 세그멘테이션 A 시장을 선정할 거냐, B 시장을 할 거냐, C 시장을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그래서 시장의 크기와 그다음 성장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장단점, 그다음에 이 시장성에서 기술성을 빼면 수익성이거든요. 그 수익성을 우리는 네트워크
넷 뭐죠? 프로핏 밸류라고 해요. 이게 수익률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타깃 시장을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게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우리 예타 통과했다 안 했다 이래서 예산 타당성을 통과했다 이 말이 뭐냐면 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걸 만들었을 때 시장이 이용 고객들이 많은가? 이용 고객들은 뭐 판매가 플러스 그 고객들 숫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하철을 만약에 건설을 하는데 GTX를 한다. 그럼 GTX는 뭐죠? GTX 이거 자료는 다 공유합니다. GTX는 뭐죠? 결국은 A, B, C가 있는데 A를 먼저 할 거냐, B를 먼저 할 거냐, C를 먼저 할 거냐는 거기에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을까? 이걸 우선순위를 봤을 때 GTX에서 어느 라인이 가장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게 할 건가? 그때 판매 가격은 그 이용료는 얼마를 할 건가? 그러면 시장의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GTX를 만들 때 이걸 서비스 제품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GTX를 어떤 얼마의 GTX를 운용을 하며 건설을 하며 그리고 원가를 얼마나 저렴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근데 A, B, C 중에 A는 보니까 뭐 예를 들어 해변가를 지나가가지고 바닷가를 지나가니까 그 집안이 물러서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리고 어떤데 집안이 그 암석으로 돼 있어서 뚫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근데 C는 보니까 그냥 토양이 일반 토양이라 가지고 적게 든다. 그럼 C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죠. 근데 C는 문제가 뭐냐면 이용객이 A, B보다는 굉장히 제일 적어요. 그랬을 때 시장성은 낮은데 기술성은 높으니까 비용을 적게 하니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A, B보다는 시장성은 낮지만은 수익성은 더 좋은 거야. 그러면 C를 먼저 예타 통과를 시키고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이 한 번은 있잖아요. 능력자가 되려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내가 공학을 하더라도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요거에 관심이 많아요. 원가 절감. 기술성만 알지 이 시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팔릴지도 모르고 개발하고 있어요. 마인드가. 그래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맹점이 뭐냐면 요 메소드는 잘 알고 있는데 시장을 모르니까 어때요? 그냥 디립다 만들어 놓고 안 팔리네요. 그래요. 그런데 인문학 쪽 친구들은 만약에 중국어 학과다. 그럼 중국어 학과는 이쪽은 잘 알죠. 중국 사람이 정서는. 그런데 이 솔루션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중국어 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창업 동아리 만들어서 동아리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과 친구들을 영입을 해서 일을 시키죠. 한국문학과 친구들은 어디에 강하냐? 어디에 강한가? 보면 진짜 사람을 대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 관점에 좀 강할 수도 있고 메소드로서 매너부터 뭐 이런 거 다 배우죠. 그래서 이런 거 좀 배우는데 결국은 항공 직원으로서 우리 고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으면 최적화된 나의 역량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어느 항공사 직원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타니까 거기에 맞는 취향의 사람들을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은 공학 쪽이면은 이쪽을 많이 이렇게 배워서 경제학 쪽을 많이 배워서 그리고 내가 공학 쪽을 하면 경영 사람을 중심으로 경영학을 공부를 잘 해야 되고 회계학이나 이런 마케팅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이러한 시장도 잘 또 알고 경제학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이 문화 창업 마케팅을 통해서 하고요. 여러분들이 왜 영어 공부가 안 되는지 알아요? 왜 영어를 못 하는지 알아요? 안 써버릇해서. 안 쓸 버릇해서.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유현진이 하는 메이저리거 보면 영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유현진 원 스트라이크 투볼 투볼 원 스트라이크 뭐 하잖아요. 그 눈치껏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뭐죠? 그 영국 그 하는 거 있죠. 영국 그 뭐 이렇게 하는 거 인도식 뭐 이렇게 베이스볼 이런 거 보면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내가 룰을 모르니까 뭐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몰라요. 뭐냐면 문화입니다. 야구 문화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운동 문화는 이해를 못하니까 룰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를 못하는 첫 번째 장벽입니다. 공대생들이 내가 아는 컴퓨터 용어로 해가지고 하는 데는 잘 알아요. 보면 우리 게임할 때 저 깜짝 놀랐어요. 다 영어로 돼 있어. 근데 채팅을 해. 영어로. 어린애가. 그런데 보면 문장 다 안 맞아요. 단지 단어로 고고고고 스탑 뭐 공격 이렇게 이게 다 뭐죠? 단어의 나열인데 다 들어요. 그게 영어입니다. 영어는 두 가지가 얘기돼요. 첫 번째가 문화를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핵심 단어는 대충이라도 이해를 하면 눈치껏 내 머릿속에는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글이나 영어나 그 사람이 관점이 있으면은 그 사람 관점에 따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지 않습니까? 하나는 편견과 하나는 선입견.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프레임이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프레임을 가지고 눈치껏 상대방이 원하는 단어들을 내 거화 시켜서 뭔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배경에 따라 그 형성된 프레임은 다 달라요. 거기다가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다르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한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한 마인드를 가진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게 안 되는 데로 포커싱이 맞춰가 프레임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중에 지나서 보면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못 하는데요. 이렇게 기결이 돼요. 근데 긍정적으로 내가 뭘 해도 내가 좀 고생은 스럽지만 이게 다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모든 게 할 수 있다로 기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요 큰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레임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프레임을 가지자.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건요 세 가지예요. 그 주제가 챕터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 미생물 쪽이 나왔다. 그러면 딱 보면 눈치껏 보면 단어들 나열을 보면 이건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단어를 이해해서 뭐죠? 눈치껏 그 문화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영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편차가 심한 게 어떤 주제로는 영어가 잘 들리고 어떤 주제는 영어가 전혀 안 들려요. 그게 결국은 내가 그 분야의 지식, 즉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생활 영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의 양식과 생활 양식의 결과물에 대해서 단어가 생소한 거죠. 좀 동감을 합니까?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거기 외국에 한 유학 한 1년만 가서 2년만 가면 그냥 그 문화 체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단어가 문화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 회화로서는 듣지 못하는 슬랭 같은 단어들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단어를 배우고 말을 했으니까 아니면 친구들하고 말하다 보니까 나중에 단어도 배우고 그런 거예요. 말부터. 그리고 친구들하고 보면은 보면 뭐 손흥민 같은 경우 축구할 때 골 넣고 나면 그 축구 선수끼리 막 이렇게 하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자기들 나름의 그 커뮤니케이션 문화거든. 근데 그게 정해진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문화거든. 그 문화를 알면은 그게 왜 하는지를 알고 단어를 말했을 때도 이해가 돼요. 영어를 잘한다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 방식과 생활 양식을 인문학적으로 책을 통해서 배우든 그걸 뭐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은 어떻게든 문화를 알아야 돼. 문화를 잘 알면 영어 가는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추측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예시인데 사업계획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시장에서 우리 규모, 뭐 전체 사업 규모, 그다음 뭐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기술서는 어떤 식이냐? 상대방이 포엠 관점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약한 게 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점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예를 들어 A사, B사, C사 이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항목별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장점은 나도 그대로 장점으로 가져가는데 남들이 없는 약점을 나는 가지고 못하는 걸 나는 잘할 수 있다. 이게 강점이거든. 그래서 장점하고 강점의 차이는 강점은 상대방은 약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장점은 상대방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건 강점이라고 해요. 상대적인 건 강점, 절대적인 건 장점, 약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이제 포피가 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공지는 했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 창업 마케팅이라는 강의를 다다음 주부터 엽니다. 근데 지금 30명 모집이 됐어요. 선착순으로 10명이 더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 온라인 창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그리고 내가 창업 경험도 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했듯이 내가 공대에 있거나 아니면 인문계에 있거나 했을 때 이 시장을 모르면 사실은 기획이 안 되고 내가 제품을 만들어도 이 수요가 아니고 그냥 내가 내줘왔어 경영학과 내줘왔어 아니면 회계에서 내줘왔어 이 관점에서 이걸 만들면 나중에 팔리질 않죠. 그래서 그걸 좀 처음부터 수요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그러면 한번 판매자의 제품을 한번 아이템을 쇼핑몰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뭐죠? 이 공급자를 검색해가지고 내가 예상할 때 이 구매자의 시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시장을 이 공급자가 공급하는 제품들을 한번 거기 타오바오나 아니면 뭐 이마켓이나 이런 데 외국 사이트 같은 데 가서 그거를 인터넷 검색해서 그거를 어때요? 아이템을 발굴을 하죠. 처음 그 아이템을 네이버 쇼핑몰에다가 등록을 해요. 그 공급자가 제공하는 그 영어로 됐거나 중국어로 된 걸 번역을 해서 요거에다 등록을 해요. 그래 등록할 때 그렇게 해요. 나는 글로벌 셀러로서 재고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구매 주문 결제를 하면 내가 다시
이걸 공급자에게 주문을 해서 이게 국의 배송사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당신까지 가는데 최소 10일 이상 걸릴 거라는 거를 여기다 공지를 해요. 그걸 보고도 주문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재고가 없으니까 그냥 주문 결제가 되면 이렇게 해서 10일에서 한 15일 걸려서 구매자 국내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을 내가 받죠. 재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매출 많이 일으키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한다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컴퓨터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수시로 하는데 하루에 제가 아는 친구는 이걸 하루에 30건까지 주문을 해요. 근데 주문을 받아요. 한 건당 10,000원 남는다더라고요. 그럼 그 한 건당 10,000원 남으면 30만 원 하루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3,8이 3,3,9 한 8,900을 벌어요. 그 정도는 수업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물건 처리하느라. 예, 저는 제 바람은 하루에 한 5건 정도 한 2-3시간 투자해가지고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매출 일으켜서 한 달에 한 180 정도 해서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데도 내가 이런 유통을 하면 벌써 판매 루트를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상품 기획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전공을 살려서 안목을 키우고 그리고 이러한 루트를 트레이닝을 하면 그럼 이제 여기 배송하면 고객들이 또 뭐 생각대로 물건이 안 맞네요 이런 클레임이 와요. 그걸 당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배우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당장 돈이 안 되지만은 하나의 판매 수출 수입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일단은 예비 보면 인터넷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 판매를 하다 보면 개인 사업자 정도 내가지고 개인 사업자를 해서 이걸 하는데 그 하는 과정 때문에 1박 2일은 힘들고 한 4주 정도 5주 정도 토요일 날 풀로 해가지고 그날 가서 첫째 주는 이론 교육을 받고 둘째 주에는 그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셋째 주는 트레이딩하고 넷째 주는 하면서 또 문제점 보완하고 다섯째 주는 Q&A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사업자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개인 사업자 내면 나중에 취업하는데 이런 게 들키면 오히려 취업을 했다는 게 마이너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사업자를 한번 내고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CEO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해서 CEO가 오른팔로 써요. 그리고 창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회사를 들어가서 내가 창업을 한 상태에서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회사에서는 벌써 내가 창업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폐업 그 회사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은 이제 따로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전혀 별개예요. 회사에서 정말 뭐라 해가지고 같이 이 회사 이거 정리하는 그때 정리해도 돼요. CEO가 볼 때는 학생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해봤다는 자체를 좋게 생각하지 학생 때 공부도 안 하고 창업 이런 거 사업자 등록증 냈다? 나쁘게 생각하는 CEO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자소서에 내 사업자 등록증 넣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업력도 한 3-4년 이런 걸 해가지고 마케팅 능력이 있다. 그럼 훈장 카드 같은 내가 뭘 하든 간에 이게 하나의 본인들 경험이 돼서 말하면요. 그게 결국은 다 여러분들의 사회가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몰에 실제로 했던 분인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이 네이버 쇼핑몰로 해서 고객이 이익되는 게 72%예요. 다음은 18%.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하는 게 있어.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다음가 보면 다음이 18%고 구글은 거의 보이질 않아요. 구글을 통해서 검색해서 물건 사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나 스페인, 스페인은 97%가 구글을 통해서 물건 구입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덴마크, 동남아 대부분
미국, 한국 빼고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하고 대만 정도 빼고 나머지 다 구글 왕국이에요. 구글.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중국 쇼핑몰 타오바오 가입하고 대생 업체 가입하고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서 타오바오 가입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 교육했는데 올 초 1월 2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한 달 딱 됐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성실하게 했어요. 신학과 나온 친구인데 신학과 3학년인데 매출 되게 평균 30건 정도 되고 그래서 여기 런투유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해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직접 본인들이 피규어, 뭐 의자, 뭐 이런 수경 재배하는 아이템 이런 걸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1월 21일 했을 때는 매출이 없다가 며칠 후에는 사기 있다가 한때 30개를 갔다가 다시 좀 한 10개로 떨어졌다. 파동을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막판에 한 30개까지 이렇게 갔고 간 잡고 이걸 정규 과정으로 강의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중국에 그 타오바오 그런 데를 갔더니 마윈이 중국의 항저우에 그 항저우 사범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15,000명, 우리 대학하고 같은 규모인데 여기 한 1,000명 정도가 1,100명이 마윈이 세운 경영학과가 비슷한 4년제 단과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마윈이. 그래서 거기에는 알리바바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1,100명의 알리바바 비즈니스 스쿨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까 말한 이런 글로벌 셀러들을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학생들이 수업 외에는 와서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글로벌 셀러를 하고요. 여기 보면 옆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물건들 배송까지도 직접 다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1학년 때는 이렇게 1, 2학년 때 유통을 하다가 1, 2학년 때 이렇게 유통을 해요. 온라인 쇼핑몰 중국에 만들어가지고 타오바오 같은 데 만들어 유통을 하는데 한 12명씩 이렇게 팀을 해서 1, 2학년 때 하고 3, 4학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완전히 어떤 시장을 연상하듯이 이렇게 돗대기 시장같이 물건 막 싸가지고 막 배송하고 택배 기사들 왔다 갔다 하고 그래는 그러다 3, 4학년 되면요 자기 아이템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이거 검열까지 파가 자기네들 설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명 중에 여기에 CEO인데 대학교 4학년이에요. 이 친구가 이런 것들을 개발 진두지휘가 마케팅 판매까지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스프레이 있죠. 초음파 미스터 화장품 미스터인데 여기 물을 채워가지고 스프레이 하는데 1, 2학년 때는 본인도 이런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해가지고 물건을 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포커싱이 돼가지고 3, 4학년 때 직접 이렇게 매출로까지 해서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제조업 회사를 만들어서 ODM으로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해요. 그리고 어엿하는 CEO.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1, 2, 3, 4학년 때 창업을 공부를 하고 이런 글로벌 셀러를 통해서 자기 돈 안 들이고 유통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을 아는 거죠. 파이, 시장 STP를 알고 그리고 자기네들 포엠, 사람기술 자금 마케팅, 사람 네트워크도 되고 기술도 배우고 4년 동안 자금도 어느 정도 모으고 마케팅이 되니까 창업을 해도 성공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저 온라인 공지사항 가면 링크 플러스 온라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신청 학생분이 신청 기간 끝났는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 담당자한테 주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도 지원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천안 캠퍼스에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천안 쪽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 5주간. 그런데 원래는 10월 19일부터인데 이거를 한 2주 해서 10월 26일부터인가 부터 아마 진행을 할 걸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추가 모집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고, 언제라도 그냥 지원 동아리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담당자한테 말해서 동아리 편입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창업 말리진 창업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거나 하면은 동아리를 하면 마일리지 점수가 이렇게 쌓이고요. 거기 연말에 돈이 이제 이 150점 창업교육 과목별 10점 해가지고 최대 150점 창업 증진대에 나가면 60점부터 전 국내 규모는 60점, 광역 규모 전국 규모 120점, 창업 동아리 한 100점 줘요. 창업 체험 표시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고용 매출이 그것도 100점 줘요. 기타 해가지고 창업 지원이나 일회성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4점씩 하고, 창업 관련 자격증 지도는 150점 줘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원 금액이 꽤 되는 몇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등록금 그 자금 혜택하고 별개로 따로 최대한 몇백, 한 3, 400까지도 지원 150만 원부터 해가지고 등록금하고 별개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